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님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형 꼰대 네. 예, 김광주입니다. 미래형 꼰대. 예, 미래형 꼰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임이? 맞죠? 그죠? 제가 지어줬죠? 아닌가? 그랬나? 그랬다 치고. 네. 그죠? 미래형 꼰대. 네. 무서운 의미인 거 알죠? 미래형 꼰대. 그렇죠. 그 미래형 코난 있지 않습니까? 네. 코난 미래, 늙어서 이제 꼰대가 된 거지. 미래 소년 코난. 맞죠? 예, 미래형 꼰대. 그 꼰대 씨 어때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휴가할 때 대구에 갔다 오셨죠? 대구. 대구에 특강으로 갔다 왔죠. 무슨 특강이었습니까? 대구 은퇴자 협동조합의 오프닝 특강으로 갔다 왔죠. 예. 은퇴자 협동조합. 예. 뭐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은퇴자 협동조합이 어떤 요즘 건지. 이제 은퇴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네. 은퇴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은퇴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 또 기업 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은퇴로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뒤늦게 준비하는데 이게 시차가 큰 거죠. 진짜 크다. 당장 네. 필요한 은퇴자들한테는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일정 부분 은퇴자끼리의 자구책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자구책이. 자구책. 이제 첫째는 은퇴자들도 일거리를 스스로 계속 좀 연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파트 경비직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계속 또 그것 때문에 지어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 그러면 은퇴자끼리 뭔가 좀 협동을 하자 해서 그동안의 경험 그런 것들을 좀 합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그것이 은퇴자 협동조합이에요. 물론 그것이 뭐 돈만 벌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어떤 사회적 그런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예, 그런 기회도 같이 좀 만들어보고 나름대로 은퇴자로서의 그 어떤 사회적 의미와 또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경력에 따른 보람 또 덧붙여서 할 수 있다면 또 소득 활동 그러니까 연장시켜서 그것을 해법으로 네. 협동해서 해보자고 만든 것이 자구책이죠 일종의. 그래서 정부도 네. 이런 요즘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많죠. 여기저기 우주순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네. 민간에서 스스로 협동하겠다는데, 그죠? 예, 조금 이게 좀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어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은퇴자들이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동조합에 대한 참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하면 어차피 협동조합도 일정 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도 좀 그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을 발생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공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협동조합이 네. 잘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잘. 협동이 네.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뭉치 씨가 막연한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게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인 고민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당장 은퇴해보니까 일자리 없죠. 없고 그죠? 또 몸은 힘들죠. 또 근데 놀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놀 데도 없고. 그렇죠. 더 오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돈은 여전히 필요하죠. 네. 근데 자식들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썩 편해 있지 않죠. 네. 오히려 자식 세대들하고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러니까 네.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당장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네, 네,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그게 당장이라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다 그런 각각의 니즈가 다른 거야. 그래서 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협동 비조합이네. 그죠? 안협동조합이죠. 안협동조합이네, 안협동조합. 그러니까 안협동조합. 이게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과도기야, 과도기. 정부, 과도기네.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과도기예요. 강의는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는 리스타트, 리스타트. DIY, Do It Yourself, DIY My Plan. 그죠? 이름은 일단 멋지죠. 새로 시장하는 스스로 하는 내 계획
내 계획 세우기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사실 수십 년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백세 네. 인생이니까 네. 이것들에 대한 지금 다시 계획을 내 스스로 세워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강의 어떤 지식을 전달받지 말고 내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나의 커리어, 나의 경험들을 밑반찬으로 해서 그죠? 밑반찬으로 해서 뭔가 앞으로의 내 인생을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가졌죠. 일단 그러면 좀 재무적인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이제 비재무적인 부분이 아무리 좀 많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거의 한 99%는 비재무적인 거.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막연한 은퇴자분들이 어떠세요? 좀 그 향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돼 있으시던가요? 아니시면 좀 일부는 구체화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은퇴 계획이 네. 사실은 우리도 해보지만 네.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해보지만 특히 은퇴 계획은 은퇴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한 상당 기간 그렇죠. 동안 준비해야 돼.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네. 은퇴 후에 어디 전원 생활을 한다. 네. 지난번에 네. 전원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것도 한 2, 3년 정도 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듯이 그렇죠. 이런 은퇴 준비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퇴하기 전에 한 적어도 3년, 5년 전에는 네, 네.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네. 한 10년 전부터 네. 은퇴를 염두에 두고 어떤 사회활동 네. 또 관계관리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죠. 현재로서는. 많아요. 요즘 많이 있어요? 많은데 네. 많은데 이 업체들이 정부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또 많대요. 요즘 정부 돈이 그냥 네. 봉이에요, 봉. 봉이다. 정부가 이제 다급하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 돈이 좀 많이 새요. 그렇구나. 새요.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한 거는 이 은퇴 주제로 그 가칭 여러 가지 은퇴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만들면 다 연구소죠. 그런 연구소들이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죠.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죠.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꼰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이 또 있지만 그 이면에 이런 걸 또 마케팅 수단으로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은퇴 이후 약자들을 건드리는 그런 좀 세미나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안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은퇴자분들이 아무래도 다급하니까 그렇죠. 뭔가 빨리 손에 쥐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다단계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요즘 행행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다단계나 네트워크 사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들도 우죽순처럼 생겨나니까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것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이게 궁금하다라는 상품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거 아시죠? 그거 사이버 뭐죠? 사이버머니, 가상화폐 그 말고요. 사이버머니 이슈화된 거. 이슈화된 거 같이 있죠. 생각해.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게 문의가 왔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계를 채굴 기계를 동남아에서 기계를 캐는 기계를 들어오는데 그에 대해 투자를 하면 연 10% 수익을 챙겨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거래는 되고 있는데 거래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프로는 기대된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교묘하게 마치 그게 이제 확정된 수익인 것처럼 제시를 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당황한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다단계인지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익을 처음에 제시를 하고 그 수익을 초기는 줍니다. 예. 그러면서 뒤에는 나몰라라는데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고객이 유치가 되면 신규 가입자가 생기게 되면 신규 가입자들이 돈을 넣겠죠. 척에. 그러면 그 돈으로 계속 해당 종목들을 사요.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해당 아이템을 산다든지 그러면서 수익을 인정으로 올려줍니다. 예,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예. 자, 이 이야기는 네. 비트코인 업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네네네. 이야기입니다. 상관없이 예. 예를 든 거고요. 이제 예. 다단계 관련된 거고 되게 많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좀 벗어난지 모르겠지만 주식 관련 카페, 예, 주식 관련 동호회 카페 종목을 찍어주면 그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해봤어요. 너무 매스컴에도 넣고 얘네도 모르는 놈이지 100만 원을 넣으면 초기에 몇 종목을 던져주는데 그게 수익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근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넣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초기에는 넣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입비 내면 그 돈을 사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에 종목을 들고 오신 분들은 수익이 오르겠죠. 예. 그 중요한 것도 내 같은 분들이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예. 즉 신규 고객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단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끊겼다. 예. 한 번 미스가 나면 그다음부터 신규이 안 될 거고 사람이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무너진 시스템이에요. 또 이제 주식 이런 것들은 특정 주식 같은 경우에 거래 라인이 적다든지 네. 이런 등등의 그걸 이용해서 그 큰 거래가 아니고서도 주식을 오르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선수들은 뭘 못해요, 그죠? 예. 우짜다 이 얘기가 나왔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분통 터지는 마이너스 통장, 은퇴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구나. 분통 예. 터지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언터를 흘렸다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주거래 은행 있죠. 주거래 은행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안 좋죠? 주거래 은행이 원래 그렇잖아요. 간혹 단골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 그래. 그래서 단골이라고 간도 내주고 썰개도 내주는 순간에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주다가 내 고객이 됐다 싶으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대충 해줘도 이해해 줄 거야. 이 심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은행도 그렇다고요? 예. 어떤 거죠? 옛날에 이제 거북이가 토끼를 태워가지고 그냥 용궁으로 데리고 가보잖아요. 그죠? 네, 네. 옛날에 그런 일화도 있었죠. 예. 예, 그런 일화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의 추억들이 다 있죠. 그죠?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시는 분들의 또 특징들이 있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시는 특징들. 예.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 높다. 거의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죠? 예. 몇 개 또. 또 두 번째. 계속 생각이 되시는 예. 거죠,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네. 가지신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네. 다른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그래 언제든지 뭐 몇천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네 한번 괜찮게 다음에 쓸 수 이런 심리 때문에 멀쩡하게 당장에 돈이 필요 없는데도 우리 재무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멀쩡하게 돈이 필요 없고 그렇지. CMA나 이런 데 자기 현금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몰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을 낼 때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꼬드겨요. 고객님 이거 한 100만 원만 먼저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예,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 뭐 큰 돈 아니니까 어차피 그 이자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1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심리적인. 예, 별의별 사람이 많네. 별의별 사람이 많아. 별의별 사람이 있는 거죠. 제 고객분도 이번에 이제 뭐 이 방송을 나중에는 들으시겠지만 사회초년생인데 차를 샀어요. 물론 이제 차부터 차를 사는 게 약간 문제였죠. 돈이 없는데 샀는데 그 차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신 거예요. 그것도 고금리로 6, 7%짜리를 갖다가 아니요, 그 거예요. 자동차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면 차가 뒤로 가요. 차가 뒤로 가. 큰일 나는데? 와, 이거 마이너스 통장을 그러니까 해서 할부도 자동차로 사면 안 있고 아니면 요즘은 신한은행에서 하는 마이카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출들이 많이 있어요. 저금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양하는 거 그런 거를 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통장을 했대요. 왜? 그냥 아니면 부모님이 이걸 하라고 있어.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연한 이유인 거죠. 근데 주기 3년이 지났는데 연봉이 그래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 모시는 분이신데 모은 게 하나도 없다. 예. 월급 받으면 남는 게 없다. 답답해 미치겠다. 즉 계속 악의 순환이 그 굴렁텅이 빠져든 거죠. 그죠. 계속 현금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 네. 통장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에 우리가 이제 신용, 대출 잔고를 찍을 때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 관리를 그렇죠.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2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았어.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100만 원만 실제 썼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 부채가 은행에 대한 잔고가 100만 원으로 기록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죠. 2천만 원. 예,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예. 2천만 원으로 그 신용 관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즉 통장을 쓰지 않지만 한도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있어도 그렇죠.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마이너스 통장 금리들이 네.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어떤 신용 등급에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정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은행마다 거의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같은 등급인데 은행마다. 봐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신용 등급별 마이너스 통장의 최저 적용률. 즉 신용 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 실적 이런 거 다 빼고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산업은행은 4.8% 최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는 SC제일은행 예, SC. 7.21%. 무려 3%. 그렇죠. SC제일은행이 같은 1등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최고 높은데요. 네. 그 S가 스페셜하죠. 이제 스페셜일 것 같아. 야구가. 네. 예, 스페셜하게 높다라는 거죠. 스페셜. 예, 스페셜. 스페셜 코스트. 스페셜 그러니 스페셜 코스트. SC제일은행의 SC가 네. 스페셜 코스트의 야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등급에서 제일 높죠. 2등급에서도 제일 높네. 네. 2등급에서도 산업은행이 여전히 최저금리, 네. 반대로 최고금리가 스페셜 코스트를 자랑하는 SC제일은행. 3등급은 시티은행, 4등급도 시티은행. 즉 대부분이 외국계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이 높습니다. 같은 등급에서, 같은 신용 등급에서 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네. 사실 이제 은행별로 같은 신용 등급에서도 마이너스 이렇게 대출 금리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은행별로 내가 무턱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같은 신용 등급은 뭐 금리가 비슷할 거야. 네. 이런 것들과 내 주거래 은행을 차라리 이용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네. 큰일 난다는 거죠. 원래는 그게 정석이에요. 네. 정석은 그 주거래은행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거래은행을 이제 물론 어떤 은행을 선택하냐에 문제겠지만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주거래은행에서 카드도 써주고 그걸 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렇죠. 이게 정석인 거죠.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지. 특히 외국계 은행이 더 심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은행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범위는 1, 2% 범위 있는데 외국계는 3% 이상이 벌어집니다. 즉 외국계 은행 마이너스 통장은 쓰지 말자 이거죠. 네. 근데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실제로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신용에 대해서 통장을 그 금리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국내는 좀 우호적으로 좀 적용하는 것 같고요. 외국계 은행은 신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자기 신용 때문에 무너진 적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외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외부 그 회사 외국 은행들은 본사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 있을 거거든요. 신용 예, 등급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국내보다는 좀 깐깐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금리가 그런 높지 않을까 부분도 생각이 있고. 됩니다. 또 이제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일종의 개인 신용 대출이잖아요. 네, 네. 개인 신용 대출이니까 이것을 부도내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렇지. 통장을 해서 돈을 빼먹고 못 갚으면 부도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제 대손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지. 그런 대손 확률이 이게 은행별로 관리가 돼요. 네. 은행별로 예를 그렇죠. 들면 산업은행 같으면 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 받은 그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부도를 냈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대출 코스트가 달리 적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산업은행이 주로 이제 마이너스 대출 이런 쪽을 거래하는 집단군들 그렇지. 이런 집단군들이 사고율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적고 그렇죠. SC제일은행은 주로 부도 위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집단군에게 주로 마이너스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소리.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금융권은 사기업이지만
그 은행이 망하면 산업이 망하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차하면. 근데 이제 국내 기업은 들어가게 주겠지만 외국의 기업이 힘들어졌다. 국내 정부에서 안 도와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용에 대해서는 조금 깐깐하게 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이와 반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행마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죠? 거의 비슷한데 공시가 되고 공시도 되고. 근데 이런 지금 마이너스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이게 공시 의무가 없어요. 공시 의무가 없고 개인 신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3%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0.몇% 그렇죠. 정도 차이 나는데 0.1, 근데 정도. 그 일시적으로 그 시티은행이라든지 외국 시티은행 같은 경우 특히 담보 대출이 국내 기업보다 싼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국의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싼 경우가 종종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있다. 그래서 약간 그 신용 등급별 마이너 통장이 금리가 높다고 해서 담보대출 금리가 높을 거다. 이거는 좀 아니고 별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외국은행의 이렇게 마케팅 장사하는 이게 방법이 좀 영악한데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확실하죠. 대출 물건의 해수가 안정적이잖아요. 담보 물건이 안정적인 것들은 조금 더 싸게 해주고. 그렇지. 조금 더 좀 불안정한 것은 그걸 빌미로 해서 더 후려치고. 그렇지. 이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장사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죠. 잘하죠. 그래서 보통 외국계 이런 금융기관들이 국내 어리버리한 이런 그 금융기관들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대체로 좋잖아요. 장사를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 먹튀 은행들, 외환은행 인수한 로스타입니까? 그런 은행들 인수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엄청난 돈을 가져가잖아요. 배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한 게. 우리가 핫바지지. 그죠? 우리가 핫바지. 그래서 우리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 통장 자체를 제가 이걸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그 산업은행이 금리 싸기 때문에 말 통장을 개설하라 이건 절대 아닌 거죠. 그렇죠. 혹시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져 있는데 내가 이런 좀 비싼 고금 6%대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4%대, 5%대 초반대 상품 4%대가 상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아타라.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이너스 있습니다. 통장을 가지신 분들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면서 참 이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맞아요. 현금 흐름이 절대 플러스가 안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게 신용카드 긁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통장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가지는 순간에 마치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내 돈인 것 같아. 그렇지. 이런 심리가 있어요. 이런 심리. 그죠? 그리고 일단 쓰죠. 쓰고 남으면 또 갚죠. 그죠. 그게 마냥 약간 적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적금이 아니죠. 그리고 은행에서 그런 이야기해요. 야, 당신한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2,000만 원까지 또는 3,000만 원까지 개설해 주는 것은 당신이 신용이 최고야. 그렇지. 그러면서 막 이제 뿌듯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뿌듯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쓸 일이 없어도 개설가 혹시 한 100만 원만 써주실 수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꼬시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금리가 6% 이상대다. 그러면 4%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만약에 내가 통장이 있다면 필요에 의해서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통장이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없애는 게 맞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신 분들의 대다수는 자칫하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지는 분,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쓸데없이 가지시는 분들도 마치 가오처럼, 가오는 일본 용어죠. 요건 생략하고요. 그죠. 그 자기의 품격인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만 있어도 신용도 악영향 미치고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시면 저축이 자체가 일단 안 될 거고,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그걸로 넣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이 절대 플러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부터 없애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차가 뒤로 갑니다. 그죠? 이런 것도 꼭 유의하셔서, 그죠? 앞으로 가는 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차량, 이제 할부를 많이, 이제 차를 사실 때 할부를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리스 제도를 많이 활용하실 거고요. 차를 이제 할부가 특판으로서 나온 경우, 관련된
관련된 뭐 캐피탈에서 특판으로 나온 금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뭐 신한은행과 관련이 없고요. 신한은행의 마이카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즉 마이카 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한대출은행이 있는데 이게 금리가 4% 초반이에요. 예, 4% 초반. 되게 저렴해요. 예. 예. 즉 이제 차량을 필요는 하지만 이제 할부로 하셔야 된다. 즉 특판 금리를 통해서 특판 캐피탈을 통해서 내가 4%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걸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할부 금융을 활용해야 된다라면 캐피탈이나 다른 금융사보다 아마 신한 마이카 대출을 쓰시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네. 이는 좋은 정보들은 알려드려야죠. 네. 신한.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통 터지는 마이너스 통장. 아마 이번에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또 개설했거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보자 마이너스 해가지고 또 이걸 이용해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쨌든 네. 이게 다 빚입니다, 그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우리 휴가 특집 바캉스 그 휴가 예. 후유증이랑 약간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연관되는 예. 거죠. 근데 요즘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특히 서민 네. 경제들, 일반 개인들의 경제, 은퇴자들 등등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주변에 보면 또 많이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은행들이 요즘 마땅한 이게 수익거리가 없거든. 예대 마진을 확보하는 대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이기도 하고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봉이 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만에 하나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은행 간 신용 등급에 따른 대출 금리 이것들을 꼭 그죠? 예, 비교해 보시고 네.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뭉치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